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히터를 켜지 않으면 촬영이 힘들 만큼 한겨울이 바싹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 필요한 아이템들 많이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12월이 되니까 부족한 아이템이 뭘까 고민을 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2월은 지금 구매하기 좋을 아이템들 정리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매하기 좋은 첫 번째 아이템은 터틀넥과 모크넥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잘 느끼는 부위는 목이라고 해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지방이 적어 추위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한겨울에는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추위를 훨씬 덜 느낄 수 있고요. 게다가 일반적인 이너와는 다르게 아우터 밖으로도 드러나는 만큼 레이어드 아이템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체형과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가이드를 드리자면 목이 짧고 턱 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터틀넥을 입으면 자칫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목을 절반 정도만 덮어주는 모크넥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죠. 웬만한 얼굴형에 다 어울리면서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너로 입는 아이템이기에 가장 압도적인 활용도를 자랑하는 컬러는 단연 블랙을 꼽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은 활용도가 높아 크루넥, 모크넥, 터틀넥 마음에 들면 여러 장 구매해서 돌려 입는 편입니다. 그 외에 아이보리, 그레이 같은 컬러들도 코디 활용도가 높으니까 취향껏 구매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오면서 괜찮았던 아이템들 소개를 해보자면 가장 접근성 있는 가격대로는 역시나 유니클로가 있고요. 아쉽지만 모크넥은 없고 터틀넥만 있죠.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도 요즘 니트에 공을 들이고 있고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크넥, 터틀넥 구매하실 때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대안이 되겠고요. 제가 겨울에 주로 착용하는 옷은 버니트 컴퍼니 제품이에요. 가격대는 조금 더 높을지라도 캐시미어 백인 만큼 착용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캐시미어는 섬유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 히말라야 고원에 살고 있는 염소의 털을 채취해서 제작하는 모직물이에요. 분종에 따라 12에서 19 미크론 정도로 매우 가는 편이라 피부를 찌르지 않아 착용했을 때 까슬거림을 주지 않고요. 피부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광택감도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양 한 마리당 채취할 수 있는 캐시미어가 1년에 약 150g 정도에 불과해 스웨터 한 벌 만드는데도 3, 4마리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죠. 제대로 된 캐시미어 니트는 1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내구성이 다소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가의 캐시미어 소재는 보풀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죠. 자신의 취향과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하는 김에 관리법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모크넥, 터틀넥 니트들은 두께가 얇은 경우가 많아 옷걸이에 오래 걸어두게 되면 어깨 부분에 뿔이 생기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개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옷 서랍에 보관을 할 때는 실리카 겔이나 물 먹는 하마를 함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엄청나게 줄어들어 옷을 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매번 맡기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시거나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면 소재의 니트도 괜찮은 대안이라 생각하는데요. 보온성은 살짝 떨어지지만 그만큼 보풀에도 강하고 관리도 편하죠. 아니면 티셔츠 형태의 디자인을 선택해도 좋은데 예전에 소개했던 에드와르드 모크넥 티셔츠 같은 경우 모크넥으로 목을 절반 정도 감싸주면서 안쪽은 기모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고 티셔츠이기 때문에 까슬거림 없이 맨살 착용이 가능하죠. 겨울에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겨울엔 모크넥 터틀넥을 구입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12월에 구매하기 좋은 두 번째 아이템, 방한용품입니다. 사실 후드가 달린 롱패딩을 입게 되면 추위는 뚝딱 해결할 수 있지만 스타일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겨울엔 방한용품을 적절히 활용해 스타일과 보온성을 동시에 챙겨주는 게 좋아요. 겨울에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겨울 추운 곳으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니클로 히트텍 진짜 편하고 따뜻한 꿀템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히트텍 타이즈를 구매해서 입으면 굳이 겨울 바지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죠. 속옷인 만큼 컬러는 블랙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장갑도 다뤄달라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토트백을 주로 들고 다니는 분들이나 무스탕처럼 호주머니 기능이 약한 옷들을 입을 때 장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갑은 백화점 상설 매장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품질 괜찮은 장갑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실 수가 있고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브랜드 제품들 소개를 해보자면 가죽 장갑은 개인적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괜찮았고 질스튜어트 뉴욕이나 아웃스탠딩에서 리얼레더 제품을 잘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근본 브랜드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벤츠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은데 1777년부터 이어져 장갑계 명품 브랜드로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까지 수여받았죠. 스웨이드 소재로 된 건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 사슴 가죽부터가 품질 끝판왕인데 겉감은 부드러운 사슴 가죽을 사용하면서 안감으로는 캐시미어를 사용해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자유로운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핑거리스 글러브인데 추위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추운 날씨에도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저렴하게는 울 40 소재 모텐다드 제품도 가볍게 쓰실 분들 괜찮겠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쿠어 제품 괜찮더라고요. 울백이라 보온성도 좋고 소재감도 부드럽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블랙으로만 소개한 것 같아 컬러가 있는 니트 장갑도 소개를 해보자면 색감 맛집 토마스 모어가 컬러 장갑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울백 니트 소재에 색감도 예쁘게 잘 나온 만큼 컬러 포인트 원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니트 장갑도 캐시미어 소재가 확실히 좋긴 해요. 저는 일본 여행 갔을 때 손이 너무 시려워서 삿포로에 있는 백화점에서 캐시미어 백 장갑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는 한섬에서 운영하는 더 캐시미어라는 브랜드의 캐시미어 니트 장갑이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머플러. 최근 대량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머플러들은 영상 올라가자마자 금방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머플러를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 위주로 특징을 소개해드리자면,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숏 머플러는 어나더 오피스와 안데르센이 유명하죠. 주로 탄탄한 메리노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풀에도 강해 옷에 섬유가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목에 닿는 만큼 부드러운 착용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캐시미어 머플러를 찾게 되는데요. 캐시미어 머플러로 유명한 브랜드로는 보비나 더니트 컴퍼니가 1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품질은 비슷해서 세일하는 브랜드 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가로는 지스튜디오 D, 크기도 다양하고 캐시미어 품질이 좀 더 좋았습니다. 코디에 포인트 주기 좋아하는 분들은 체크 머플러도 많이 찾으시는데, 체크 머플러로 유명한 브랜드로는 덴츠나 아브람문이 유명한데, 덴츠는 아크릴 소재지만 부드럽고 정전기가 없어 가성비가 괜찮은 머플러고요. 아브람문은 컬러웨이가 굉장히 다양한 만큼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찾기 좋죠. 국내 브랜드로는 와일드 브렉스도 울 소재 체크 머플러를 잘하는 편이고, 조금 더 과감한 패턴을 찾으시면 하울린이라는 브랜드도 괜찮아요. 노르딕 패턴의 머플러 디자인이 시그니처로 품질력이 좋으면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찾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인트 제임스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패턴을 머플러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머플러 찾으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소개한 방한 아이템들은 12월 말만 돼도 품절인 경우가 많아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득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준비 포인트, 시즌오프입니다. 시즌오프란 계절이 지나기 전에 남아있는 상품들을 할인가로 판매하는 걸 뜻하는데요. 올해 출시한 신상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브랜드에 따라 12월 중순이나 1월 정도에 시작하는 세일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상품들을 계속 들고 가게 되면 창고 보관료, 발림건비, 제품 가치 훼손 등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하죠. 아직 내가 옷이 많이 없는 편이거나 이번 겨울 쇼핑 리스트가 살짝 아쉬워서 추가적인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 2주 정도만 참고 시즌오프를 기다리는 게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이죠. 대신에 시즌오프란 말 그대로 트렌드를 반영한 옷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기본템 성격의 옷들은 할인 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대신에 트렌드를 타겟으로 출시했던 과감한 디자인의 제품들, 시즌오프 때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기 좋아요. 다만 시즌오프 때 충동 구매를 했다가 정작 몇 번 못 입는 옷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시즌오프 꿀팁까지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시즌오프 때 구매하기 좋은 아이템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아이템, NO! 내가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둔 아이템, YES가 되어야 합니다. 가격만 저렴하다고 구매하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최근에 무신사에서 장바구니를 살펴보면 담았을 때보다 추가 할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가격대가 부담스러웠던 옷들은 장바구니에 넣어뒀다가 기회를 보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 만약 품절이 났을 경우에는 내 옷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마케팅 수신을 동의하거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시즌오프 시작 알림을 받자마자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소비 습관을 만들어두면 똑똑하게 시즌오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영미나 준지 같은 컨텐츠 브랜드 같은 경우 정가는 상당히 가격대가 나가지만 시즌오프 때는 20에서 40% 정도의 할인율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시즌오프 때는 평소 가격대가 높아 도전해보지 못했던 브랜드들 미리미리 팔로우해놔도 괜찮겠죠? 두 번째 팁은 간절기 아우터를 눈여겨보세요. 최근에는 봄, 가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가에 사서 입기엔 조금 아깝다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즌오프가 시작되었을 때를 노리면 좋은 게, 지금부터 시즌오프 시작되는 시기가 간절기 아우터를 1년 중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때거든요. 특히 청자켓이나 블루종, 가디건 같은 아이템들은 코트나 패딩 속에 레이어드로 착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도 활용도 만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2월에 구매하면 좋을 패션 아이템들과 행사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패션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겨울에는 특히 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만큼 수분크림이나 핸드크림 같은 보습제 꼭 넉넉히 발라서 수분감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